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그런데 만병을 일으키는 음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피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전, 당뇨, 암, 심장병 이런 단어를 들으면 다 각자 따로 노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공통 음식 몇 가지가 이런 질환을 일으키고 악화시킨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신부전 유발 물질 천지였다면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와 암, 심장병을 일으키는 물질이었다면요. 이 모든 병들은 염증이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염증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증 반응은 기본적으로 면역 반응이기 때문이고요.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군대 같은 것이 바로 이 우리 면역 세포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시대 때는 이런 염증 반응이 없으면 사람이 곧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냥하러 나가다가 짐승에 물린다든지 나무나 풀에 긁히게 되면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요. 고름이 차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동물의 이빨 등에 묻어있던 세균들을 우리 면역 세포들이 다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세균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 조상들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세균이 이 피 속으로 번식해서 이 폐혈증에 빠져서 사망하게 되었겠죠. 이렇게 꼭 필요한 염증도 지나치면 우리 몸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에도 이 염증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막 흉도 생기죠.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염증이지만 지나치거나 오래되고 잘 낫지 않으면 우리 인체를 파괴하고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성질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연구들에서 이런 염증들이 암, 신부전, 당뇨 등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이런 다양한 염증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파괴할 수 있는데요. 염증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이유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가 염증과 관련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 같은 게 여기 포함될 텐데요. 이런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세포에서 자유 라디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런 자유 라디칼들은 우리 몸 여기저기에 붙으면서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떨어뜨리는데요. 당뇨병, 신부전, 암과 같은 질환들이 이 산화 스트레스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의 유전자에 영향을 줘서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암과 같은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을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세포의 파괴입니다. 이 염증이라는 것을 범죄로 보면 염증은 항상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조직 범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범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뾰루지가 얼굴에 나는 것만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요. 뾰루지가 하나 생기면 뾰루지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막 뻘겋게 막 달아오르면서 염증이 퍼지잖아요. 부풀어 오르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염증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주변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염증이 생기면 염증 물질들이 생겨나면서 이 주변까지 안 좋게 만드는 겁니다. 즉 사이토카인과 같은 세포 파괴 물질들이 염증과 같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TNF-알파,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염증 물질들이 염증을 중심으로 주변 조직과 피 속으로 퍼지게 돼요. 이런 물질들은 염증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고 동시에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런 염증 딱 들어봐도 정말 많은 병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염증 물질들이 암, 당뇨, 신부전, 만성 염증 질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췌장의 염증을 일으키면 당뇨병, 신장의 염증을 일으키면 신부전, 세포 자체가 염증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쉽게 말해서 염증이 당뇨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해 우리 몸이 잘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염증 치료를 딱 하고 나면은 혈당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잇몸 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요. 이런 염증 자체가 당뇨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번째는 만성염증이 장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신장에 생기면 만성신부전이 되는 거예요. 만성염증이 계속되면 결국 피부에 흉이 생기듯이 이 염증 부위에 흉이 남는데요. 이 흉은 의학용어로 섬유화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만성신부전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신장 조직의 흉터, 즉 섬유화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증에서 신장은 만성염증에 걸려있는 거다 라고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염증은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입니다. 만성염증이 생겨서 없어지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우리 몸이 이 만성염증을 한번 이겨보려고 막 갖은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몸은 만성염증과 그냥 퉁칩니다. 합의를 보는 건데, 즉 우리 몸 스스로의 면역력을 그냥 떨어뜨려서 그냥 염증 너도 살고 그냥 나도 살자, 우리 서로 신경 끄고 살아갈게, 타협하자, 그냥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 몸은 그 만성염증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면역력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문제는 이렇게 만성염증으로 떨어진 면역력이 암이 생겨도 그냥 타협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암과 다른 여러 면역 질환까지 우리 몸에 그냥 살게 놔둬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염증은 암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유전자에도 영향을 끼친다 입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부모에게서 받은 대로 다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우리 인체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유전자를 막 꺼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근육을 키우는 유전자를 막 꺼내서 쓰게 되고요. 우리가 막 오래 굶게 되면 오래 굶어도 우리 신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과 날씨에 적응하며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응을 잘하니까요. 사람만큼 이렇게 전 지구상 어디든 넓게 퍼져서 살아갈 수 있는 포유동물이 잘 없는데요. 그런데 염증이 오래되면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런 유전자를 꺼내는 이 과정들을 딱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몸이 환경에 적응을 못하게 되고요. 그 결과 점점 더 나빠지고 결국 우리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즉 타고난 대로 살지를 못하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의학용어로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후성유전학적 변화는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쳐서 몸을 더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만성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와 신체를 파괴하고 당뇨와 암, 신부전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요, 아마도 와, 이 만성염증? 진짜 걸리면 안 되겠네. 아니 대체 근데 누구한테 걸리는 거야? 아, 설마 나는 아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요. 그런데 이런 만성염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음식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을 아신다면 더 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사실 이런 만성염증은 우리 식습관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음식이 이런 만성염증을 일으킬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먹는 음식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장, 마트 가면 천지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가 바로 설탕과 시럽입니다. 설탕과 시럽? 이거 혈당 올리는 거 아니야? 당뇨병에만 관련 있는 거 아니야?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정답 맞아요. 당뇨병 자체가 바로 만성염증 상태거든요. 당뇨병은 원인과 합병증 모두 이 염증이라는 한 단어로 묶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시럽 이거 만성염증 유발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사실 혈관병이라고 하거든요. 이 설탕과 시럽을 많이 먹으면 혈관도 망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설탕을 많이 먹인 쥐에서는 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혈관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혈관 내피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잘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 산화 스트레스도 막 무지묵지하게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 이거 그냥 우리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막 몸에서 열불 나고 확 늙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세포가 타는 스트레스, 이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얼마나 고장이 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감자튀김과 같은 튀긴 음식입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튀긴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에도 사실 저 튀긴 거 먹었는데요. 바삭바삭한 식감과 이 고소한 맛 때문에 사실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튀긴 음식은 사실 몸에 해로운 물질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그런 종합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이 AGEs, 즉 최종 당화 생성물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음식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 생기는 물질이에요. 이 최종 당화 생성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데요. 여러 만성질환과 만성염증에 관련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는 이 튀긴 음식이 장내 세균총을 나쁘게 하고요. 또 염증 수치를 올린다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튀긴 음식보다는 찐 음식이 훨씬 낫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찌게 되면 기껏해야 100도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이 최종 당화 생성물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튀긴 음식이 땡긴다 해도요, 감자 튀김보다는 찐 감자가 낫겠죠. 세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흰 밀가루나 백미 같은 거예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은 먹으면요, 우리 몸의 혈당을 너무 쉽게 그리고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은 더 심해지겠죠.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은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빨리 흡수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실제로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터루킨 6와 같은 이런 염증 물질들이 팍팍 올라가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보다는 햄이나 통곡물과 같은 것을 먹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이 네 번째는 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술 좋아하죠. 사실 술도 이 염증을 많이 생기게 해요. 제가 학부 때 의료봉사 다니면서 경험한 일인데요. 어느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 의료봉사하러 갔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젊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피부도 뭐 정말 깨끗하시고 정말 젊어 보이셨는데요.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할아버지 몸이 아픈 거였습니다. 아니 뭐 아픈 게 비결이라고요? 사실 이분이 병이 있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이 있으셔가지고요. 평생 술을 하나도 못 드신 거예요. 술을 못 드시는 게 이게 참 불편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어찌나 얼굴이 젊어 보이시고 피부가 좋으시던지 이 동년배 다른 할아버지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술은 사실 우리 몸에 염증을 잘 생기게 하고요. 우리 몸에 염증이 계속되면 노화도 빨리 오는 거거든요. 이런 노화 같은 거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술을 먹으면 염증 수치의 대표 선수격인 CRP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염증 치료할 때 술을 먹으면 잘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주는 적당히 절대 과음하지 않는 게 동안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운 고기와 가공육입니다. 고기에는 포화 지방산이 많죠. 포화 지방산 자체가 염증 유발 물질입니다. 또 높은 온도로 굽기 때문에 최종 당화 생성물이 굉장히 잘 생겨요. 이 최종 당화 생성물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뇨, 암, 신부전 등 정말 다양한 질환에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공육은 대장암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가공육 자체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과 소금은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고기는 신부전 환자에게서는 최악의 음식 중 하나인데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돼서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기도 지혜롭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부전 환자인 경우에는 양을 줄여서 먹어야 하고요. 신부전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굽기 전에 레몬이나 식초에 재웠다가 먹으면 이 최종 당화 생성물이 확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기는요, 레몬이나 와인, 식초에 재서 나오는 곳에 가서 먹으면요, 훨씬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현명한 식생활 하시고요, 더 건강해지시고 다들 동안 유지하시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